오늘 밤부터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도내 산지에는 오늘 밤과 새벽을 기해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춘천시가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정부의 방사광 가속기 시설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시설이어서 유치전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올해 도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이 5건이나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음주운전이나 어르신 운전자였습니다. 횡성 민족사관고를 포함한 전국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연합이 오늘 정부가 발표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가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정부의 방사광 가속기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시설인데 유치전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에 있는 방사광 가속기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전자를 가속시켜 빛을 만들어내는데 태양빛보다 100억 배 밝고 번개보다 수십억 배 빠릅니다. 이 빛으로 살아있는 세포 움직임과 나노 물질 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에이즈 치료제와 같은 신약 개발은 물론 반도체와 신소재 등에도 활용될 수 있어 꿈의 빛으로도 불립니다. 춘천시가 이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나섰습니다. 현재 포항시설의 수요가 포화 상태라 정부가 1조 원을 들여 추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춘천시가 지리적 이점을 앞세워 유치에 나선 겁니다. 순수 첨단 연구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의 자연과 생태와 공존할 수 있고요. 지역 대학 기업이 방사광 가속기 연구소를 중심으로 첨단 과학, 첨단 산업 도시 춘천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춘천시는 수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는 물론 9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포함된 유치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중요한 가속기, 양성자 가속기, 중입자 가속기 이렇게 여러 번 지금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의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춘천시는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강원도는 물론 주변 시군들도 적극 나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 유치전에는 춘천뿐 아니라 충북 청주와 전남 나주 등도 가세해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역주행 차량이 질주해온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올해만 도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이 5건 적발됐는데 술에 취한 운전자나 고령 운전자였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동해고속도로 삼척 IC 인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차를 돌립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화물차와 충돌할 뻔했지만 그대로 역주행합니다. 마주오던 SUV 차량은 급하게 방향을 틀다가 도로 바깥으로 넘어졌고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든 차량, 톨게이트 앞에서 역주행을 하려다 지나던 순찰차에 적발됩니다. 두 건 모두 운전자가 70대 이상 어르신이었습니다. 지난 21일 새벽에는 술에 취한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6%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일단 음주운전이 가장 많고요. 최근에는 그 고령 운전자 증가에 따라서 나이 드신 분들이 고속도로 진입한 이후에 방향 상실해서 도내 고속도로 역주행은 지난해 1건에서 올해는 5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역주행 사례가 늘자 경찰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순찰차 한 대가 50km가 넘는 구간을 담당해 역주행 차량을 신속하게 막기가 어려운 상황. 발생 지점도 제각각이라 역주행 차량보단 피해가 우려되는 차량들을 먼저 통제해 사고를 막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음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어르신 운전자에게 고속도로 장시간 운전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불신임한 통과로 의장직을 잃었다가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의장직을 회복한 윤길로 영월군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수당 의원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인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영월군 의회. 감사위원들이 영월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영월군 경제고용과장을 불러 따져 묻습니다. 영월 중앙시장 같은 경우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는 곳, 그곳을 차라리 몽골 텐트나 아니면 태양광 설치를 지금 위해서 아예 주차장 자체를 그런 공연장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떤지. 같은 시각 영월군청 브리핑룸. 영월군 의회 윤길로 의장이 이달 초 의회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의장은 불신임안에 담긴 가족 인사청탁과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등 6가지 잘못된 점에서 신뢰 흡연을 뺀 나머지는 사실이 아니라며 불신임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분들은 저한테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의원분들이 의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면서 현미경으로 보면서 할 때 과연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사안별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행정소송 담당 법원에 제출했다고 답했습니다. 흡연 문제 그 부분을 인정을 했으니까 인정을 했더라도 없는 죄는 아니죠. 5개 사안에 대한 부분은 다 저희가 확인서 다 넣고. 윤 의장은 영월군 의회 민주당 의원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도 밝혔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거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윤 의장 불신임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행정소송에다 명예훼손 형사 고소까지 의원들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회의 핵심 기능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청와대가 미군 기지 반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토양오염 문제는 뒤로 미루고 먼저 땅부터 환원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 8월 말. 하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척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군사시설로 일부 지역 주민들만이 큰 희생을 겪어왔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든지 누가 비용을 부담하든 빨리 주민들이 공원으로든 아니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토양 오염 문제. 땅을 먼저 반환하고 책임은 나중에 묻자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미군 기지 반환이 미뤄질수록 지역사회가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 만큼 부지 개발을 먼저 하고 정산은 사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입니다. 편익의 발생 시점을 뒤로 미루게 되면 어떤 비용이 발생하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있는데 이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회비용이 된다고. 원주시는 실제로 반환이 늦어져 지가 상승과 이자 등으로 180억 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늘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원주시는 캠프롱에서 이미 기름 유출 사건이 2차례 발생했고 오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시 예산으로 먼저 조치하고 추후에 정화 비용을 정산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원주시는 정화 비용이 2017년에 서 있습니다. 또 누가 정화할지도 다 정했어요. 이거 결정만 되면 원주시는 바로. 시민단체들은 토양 오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군에 있으며 기지 반환 이후 개발은 정부가 맡아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들어간 토지 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자체 원주를 위해서 발전할 때는 상당히 국가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 청와대가 미군 기지 환원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만큼 올해 말까지 반환될 것이란 주민들의 기대에 어떤 방법으로 부응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구도심이 넓게 형성된 강릉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삶의 터를 바꾸기 위해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의견을 모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옛 도심인 옥천동은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2022년까지 250억 원이 투입돼 중앙시장 일대 활성화와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문화예술과 접목한 사업 등이 전개됩니다. 옛 강릉시청과 우체국이 철거된 뒤 강릉 대도읍 관아 등이 복원된 중앙동 일대. 이렇게 도심 기능이 쇠퇴하자 지난달 중앙동 일대가 새로운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2023년까지 194억 원을 들여 주민들을 위한 거점 시설 리모델링과 골목 상권 살리기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옥천동 도시재생 사업은 중심지형으로 해서 결국 이제 도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은 우리가 사는 골목 상권을 활성화해서 도시 활력을 불어넣어서 강릉시 도시재생의 미래와 비전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논의마당이 마련됐습니다. 강릉에는 포남동과 성덕동, 홍제동 등 아직 낙후된 옛 도심이 넓게 자리 잡고 있고, 재개발보다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 창업 등의 조화를 이루는 도시재생이 새로운 정책적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형이면 경제형, 상업형이면 상업형, 아니면 주거지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도 그 지역에 맞게끔 컨셉을 입혀서 그런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도시재생은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은 경제 기반형과 중심 시가지형으로 살리는 한편, 우리 동네라는 자긍심을 키우고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그리고 의견의 목소리를 내기 쉬운 분위기 조성,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공동체가 함께 삶의 터전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안목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오늘 밤부터 기온이 낮아지면서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늘 밤과 새벽을 기해 도내 산지에 대설 예비특보를 내렸습니다. 도내 산간 지역 예상 적설량은 5에서 30cm로 내일 밤까지 눈이 내리겠고, 영서 지역에도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산지 위주로 눈이 쌓여 도로가 미끄럽겠다며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철원 민통선 지역에 설치된 울타리 안에서 멧돼지 폐사체 수색이 이어지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어제 철원 원남면 진현리 민통선 내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폐사체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바이러스에 걸린 야생 멧돼지 폐사체는 전국에서 29건, 이 중 13건이 철원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환경부는 감염 지역을 둘러싼 2차 울타리 안에서 폐사체 정밀 수색이 오는 29일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양성개체 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해당 학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횡성 민족사관고를 포함한 전국 자사고, 외고, 국제고 연합은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 개혁 없이 대학 입시 탓에 발생하는 경쟁과 학벌사회 문제의 주범을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폐지를 강행하지 말고 일반고 역량 강화에 전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 지역 통합형 일자리 정보 시스템인 강원 일자리 포털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강원 일자리 포털 서비스를 통해 취업과 창업 등 도내외 고용 지원 정책과 지역 내 채용 정보, 기업 정보, 교육 훈련, 채용 행사 안내 등 각종 일자리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 등 각종 일자리 지원 사업 신청과 구인 구직자들을 위한 온라인 상담 등 계층별 다양한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오늘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노조 해직자 원직 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 노조 투쟁 과정에서 강원도 소속 14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36명이 해직됐다며 평균 15년 동안 해직된 상태인 조합원들을 원직으로 복직시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현재 국회 공무원 노조 해직자 원직 복직 특별법이 계류 중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 제정이 무산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춘천 MBC 사랑의 쌀 나누기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 300만 원, 자스민 박선남 대표 50만 원, 산주 SMC 물탱크 장영각 대표 30만 원, 해외교육 정유석 대표 10만 원, 호롱전기조명 윤종호 대표 20만 원, 순복음 춘천교회 20kg 쌀 10포대 보내주셨습니다. 정성과 사랑을 모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역 거점 시민 소통 협력 공간인 춘천 사회혁신파크가 오늘 개관했습니다. 효자동 옛 춘천 도시공사 건물에 마련된 사회혁신파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협업 공간과 마을 실험실, 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이곳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갈 시민 활동가들이 일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사회혁신파크에서는 작은 도시의 전환 방식을 주제로 한마당 행사가 펼쳐집니다. 강원 지역 공동 취업 행사인 굿잡인 강원 2019가 오늘 춘천 베어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강원 특성화고 취업 박람회와 지역 기업과 청년 희망이음 취업 캠프가 함께 진행돼 도내 특성화고 학생과 대학생 등 1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